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 자, 탄젠트 세타가 5이고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탄젠트 2분의 k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보여. 그러면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면 시그마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 이 녀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요게 항상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얘가 k제곱 k3승 형태인지를 봐야 돼. 탄젠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비수열, 즉 얘가 초항 곱하기 공비의 k만해서, 즉 k가 란 지수식 형태인지를 봐야 돼. 그것도 아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항분리 형태 꼴에, 자, 이항분리 형태 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 모양, 즉 fk에서 빼기 fk 플러스 1. 이 함수가 뭔지는 몰라. 그 함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부분분수 꼴이 있고, 그래서 하나를 적당껏 분리시키면 이렇게 샤샤샤 이렇게 지워지면서 앞에 거 하나 끝에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남는 거야. 두 번째는 무리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즉 유리화를 통해서 이 거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그식으로 주어지는 거, 즉 로그의 성질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 쓰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얘에서 얘 뺀 것분의 1을 곱해주는, 즉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럼 얘는 f라는 함수가 x분의 1이어서 k 집어넣으면 얘 되고 얘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 되는 거야. 그 다음 무리식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위아래로 곱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위에 루트 k 빼기 루트의 k 플러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루트 x의 함수 형태가 되죠. 그럼 k 집어 k 보면서 얘네들이 또 한 개 차에서 지워지는 형태. 그 다음에 로그식 같은 경우는 로그 k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써서 로그 성질 쓰면 로그 k 빼기 로그 k 플러스 이렇게 써가지고 fx가 로그 x 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 이런 형태가 이항 분리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분. 즉 그분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무조건 그분이야.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를 쓰는 거고,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의 정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그냥 쭉 다 쓴 거를 갖다 묶어준 거야. 이 기호로.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 n항까지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개씩 더하는 게 규칙이든지, 아니면 뭐 얘가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뭐 이런 식의 규칙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씩을 다 써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항분리 형태 꼴도 아니잖아. 왜냐면 부분분수도 아니고 무리식도 아니고 로그식도. 그럼 이 문제는 그분인 거야. 그럼 구분은 이렇게 쭉 정의를, 시그마의 정의를 쓰는 거니까 다 쓰는 거라고. 그럼 k에다 1 집어넣으면 탄젠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탄젠트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이제 탄젠트에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4 집어넣으면 이제 탄젠트에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가서 탄젠트 10 집어넣으면 5파이 플러스 세타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얘를 내가 알려준 녀석은 탄젠트 세타 값이 주어졌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삼각함수의 성질을 쓰라는 거죠.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는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그럼 얘는 요 첫 번째 값은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주기가 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왜냐면 얘가 몇 사분면각이니까 2사분면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도 이렇게 홀수 파이가 나면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뀔 거고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몇 사분면에 있어요?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있지. 뭐 그걸 모르더라도 2분의 3파이라는 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는 주기니까 그냥 지운 거랑 똑같아. 그럼 얘랑 값이 똑같아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그 다음에 얘는요. 파이가 주기니까 이 파이는 가나 많으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하나는 탄젠트 세타 값이 갖는 그런 규칙을 갖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총 1항부터 10항까지인데 홀수항들은 다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짝수항들은 다 5잖아. 그러면 짝수항들이 5개 있으니까 5 곱하기 5가 될 거고 더하기 홀수항들은 다 마이너스 5분의 1 값이니까 이 값이 곱하기 뭐가 얼마만큼 있어요? 5개만큼 있으니까 이 값은 25 빼기 1이다 해서 2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7분 문제는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 시그마에 대한 내용과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성질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3조짜리 치고는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가 20번으로 넘어갈게. 20번 어렵지 않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 내용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꽤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같은 경우를 저렇게 하나 지금 분류를 해놨잖아. 그럼 저렇게 놓고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볼 건데 자, 20번에서 양수 A에 대해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들어줄 건데 일단 가라는 조건이 나왔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가 얼마다? 2다라는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ft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요 0부터 1까지 이 정적분의 값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 값이 2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값이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볼 때. ft를 뭔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볼 건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 뒤쪽에 지금 등식이 주어졌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x에 관한 항등식인 거예요. x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놓고 뒤쪽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 지금 뭐로 주어졌어? 이 녀석이 지금 뭐로 주어졌어요? 요 표현이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구나. 그럼 또 이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내용은 첫 번째 인테그랄 여기 상수로 주어져 있는 패턴 얘 상수로 놓고 문제 푸는 경우. 두 번째 문과 과정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상수 변수로 주어져 있는 형태. 그럼 얘는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물론 요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즉 여기 있는 변수가 자 여기 ft라고 만약 이렇게 쓰면 여기도 ft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그때 여기 있는 변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얘를 적분을 다 가는 거니까 우리는 피적분 함수라고 한다거든요. 피적분 함수 내에 변수가 들어있는 경우와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 그냥 이거는 미분을 하시면 돼요. 바로 얘는 뭐 해야 돼? 적분 구간에 수편 이동을 해놓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보는 거고, 얘는 그냥 상수 변수 주었을 때, 미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없는 요 케이스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네, 얘 아니면 얘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보니까 는 얘도 x에 관한 식인데 우변도 x에 관한 식이 났어. 4분의 x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t dt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요 값은 뭐라고? a는 상수입니다. 사실 얘를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야. 얘는 x에 관한 식이잖아. 둘 다 x에 관한 식인데 얘는 상수상. 그럼 이것도 상수예요. 뭔진 모르지만 이 값이 k라고 이렇게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kx제곱인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상수로 주어져 있는 정적분도 있네. 그럼 1번도 섞여 있는 거야. 지금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냐면 0부터 1까지의 ft, dt가 2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빨리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사실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원래는 0 집어넣고 0이니까 얘 빵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빵이어서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원래는 이 구간에 똑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봐야 돼. 값을 구할 수 있게. 근데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가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x는 1을 대입하는 거죠. 분명히 항등식이라 그랬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는 2가 될 거고, 우변에다 1 집어넣고 4분의 k가 될 거잖아. 이렇게 4분의 k.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내용으로 k는 8임을 알아낸 거예요. 뭐라고? k가 모임을 8임을 알아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2x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겠지. 그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니까 뭘 구하라 그랬어 여기? fa를 구하래. 그럼 fx를 구하는 거야. 그쵸? fx를 구해야지만 거기다 x에다 a를 집어넣어. 아니면 얘 자체가 미지수는 둘 중에 하나. 그럼 봐봐, 이제 요런 구조를 보면 이제 얘가 x에 관한 식이 나는데 fx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했어.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x에 들어서.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고? fx가 되고.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4x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찾았어. 그래서 fa를 구하라는 건 이제 4a를 구하는 거니까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a는 어디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걸 상수라고 놓고 k는 얼마냐면 8임을 찾아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4t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상수 변수와 상수가 똑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 적분하면 뭐가 돼? 2t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0부터 a까지 집어넣으니까 2a제곱이 8이 돼서 a제곱 사라져서 a는 풀만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어서 이 값은 8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는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인 거예요. 그때 ft를 맨 처음에 모르니까 이 값은 그냥 이 값대로 2라고 활용하는 거구나. ft를 알면 이걸 계산해서 뭔가를 쓰겠죠. 근데 몰라. 그러면 분명히 이 값을 어딘가에서는 쓰는 거예요. 그때 모든 실수 x에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x가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얘가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얘는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 얘는 상수면서 얘는 상수상수. 그쵸? 얘는 뭐라고? 얘는 어떻게 푼다고? 미분해서 푸는 거. 얘는 뭐라고? 상수라고 놓고 푸는 거. 다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맨 처음에 0 집어넣어가지고 구간이 원래는 빵이 될 건데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어차피 0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가에서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K값을 찾는 거야. K값을 찾으면 저게 X에 관한 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빨리 양쪽을 X에 관해서 미분해서 fx를 찾고 난다.
fx를 찾았으니까 f를 구하면 4a를 구하면 되니까 a를 구하려면 분명히 여기서 값을 찾아야죠. 이 k 값이 8임을 알았으니까. 그럼 얘 풀고 나면 a 가는 식이 나올 거니까 a 가는 방정식 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쭉 풀이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의 틀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헬이지. 이제 이게 진짜 헬이죠.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21번 같은 문제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요거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야. 뭐라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즉 극점이 몇 개요? 3개인 경우나, 그 다음에 극점이 하나인 경우,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극점이 하나인 경우, 극소점이. 그 다음에 여기 극점이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 물론 개수가 음수면 얘 뒤집어지겠죠. 자, 요런 형태가 있는 거야. 이게 4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인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에서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요 gx가 주어졌는데, gx를 뭐 했냐면 fx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fx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전체 절대값 씌웠을 때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fx를 그린 다음에, y는 fx를 그린 다음에 뭐 한다고?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잖아. 대칭을 해서. 그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근데 fx가 4차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요렇게 x축과 이 fx가 x축의 교점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려지면 되고, 얘도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려지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려지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그냥 그려지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x축과의 교점은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는 1개, 2개, 1개 똑같아 구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봐봐. 이렇게 하면 1개 나올 때는 그냥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3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서 교점은 3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인 거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3개와 4개 나오는 거는 이 패턴밖에 없는 거야. x축과의 교점, 이 fx가. 자, 요걸 일단은 명시해 두고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는 겁니다. 아, fx는 0이라고 했을 때 근, 즉 fx와 x축과의 교점이 얘는 1개 아니면 2개, 1개 아니면 2개, 1개 아니면 2개, 1개 아니면 2개, 1개 아니면 2개인데 얘는 1개, 빵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이쪽은 얘는 일단 다 지울게. 왜냐면 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개형을 알고 있어야 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었냐면 g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g1과 g', 즉 g1이라는 함수값과 g'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대. 값이, 함수값이. 그럼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g1이라는 함수값과 g'이 똑같으면 이것은 0으로밖에 똑같지 않아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g1이도 0이고 g'도 0.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g1과 g' 둘 다 0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이렇게 만약에 g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x는 1이라는 녀석의 점에서 뭐하고 x축과 접해. 그러면 함수값 여기 1,g1이라 했을 때 얘가 0인 거잖아. 그리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 되는. 즉, 요 표현이 주어지면 얘는 x축과 뭐한다? 접한다.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해? 그리고 x축과 접하면 우리가 이거 2차 함수할 때 여기 만약에 요게 1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식 어떻게 써요? x-1의 제곱 쓰고 뭐 앞에 개수일 때 a 쓰고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 녀석이 접하면 gx는 x-1의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 됐죠? 그래서 지원이가 빵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 가에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gx는 x는 마이너스 1, 0,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 근데 그 극소값은 다 0이에요. 즉 g-1도 0이고 g0이도 뭐고 0이고 g1도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 두 개를 연관시켜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gx라는 녀석은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3개가. 근데 어디서는 1에서는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 녀석인지 골라야 돼. 왜냐면 일단은 교점이 3개가 나와야지. 왜냐면 너가 fx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해야 얘가 뭐야 일단은 세 점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 gx랑 빵이 되는 녀석이. 야, 만약에 이렇게 두 점 만났는데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그때 뭐 gx가 0이 되는 점 두 점밖에 안 나오잖아. 일단은 교점이 3개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요 앞쪽에서 했던 여기 패턴의 그래프의 경우는 3개가 나올 수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됐을 때 봐봐. 요렇게 됐을 때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런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1값이 제일 크니까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0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얘가 위로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GX 그래프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는 1이라는 점에서는 뭘 이루고 있어 지금? 1000점을 이루고 있는데 1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나온 케이스,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거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3개가 생기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있는 X축이 된다 그러면 1에서 1000점이 생기니까 불가능해. 하지만 요 경우, 자, 요 경우 잘 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fx 그래프는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할게.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갖다 gx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1000점을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야? 1인 거잖아. 그러면서 1에서 미분이 뭐하고? 가능하고 지원과 지플라 1이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 만족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1000점, 이렇게 되면 3개 나오는데 여기서 1000점. 아예 안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자고 이제. 그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봐봐. 우리가 fx를 만약 구해본다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게 fx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고? 1을 만나고 여기서 0 만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x는 지금 fx의 4창의 개수를 알려준 거니까 뭐라고? fx의 4창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얘가 여기서 접하고 색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쓰면 돼?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창의 개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gx는 여기다 뭐 하기만 하면 돼?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함수값이 양수면 그대로 fx가 가고 얘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달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 그래프상을 봤을 때 지금 G2를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2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G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원래 함수인 fx 그 그래프를 그대로 따르죠.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라가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2 집어넣는 거랑 뭐 하다는 거야, G2가. G2가 뭐라고? 절대값 F2랑 똑같고 F2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F2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는 값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은 6이 되겠더라 이렇게 푼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의 개형만 찾아하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 하나 쓰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바로 뭐야? 그래프의 개형 관련된 문제예요. 자꾸 풀어보고 추론하고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는 요 패턴 관련된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1번 여기까지 된 거고 다음 문제 이제 27번인데 27번은 뭐 졸라게 쉬운 문제인데 틀려요. 자, 27번 지금 보면 원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원의 중심이 나온 상태에 이렇게 그려지는 B가 있고 요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졌어. 자,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 있다고 치자. 여기가 D고 여기가 A고 여긴 중심 O래. 그러면서 요렇게 연결시킬 때 반지름 6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다음에 B고 C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사각형 그 다음에 A, B 대 호의 길이의 비를 줬는데 여기 5고 B가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야? 3이고 얘가 3임을 주어진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에서 수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야. 그리고 둘 사이 이름을 끼인 각이 세타라고 하면 여기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넓이 활용해서 구하는 녀석이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자, 요렇게 구하는 거 왜 그렇다고 했죠? 자, 우리는 분명히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면적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요렇게 삼각형을 찾아보면 여기는 뭐야? A로 표현하면 A 사인 세타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 관련된 내용은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거 안 나와요. 잡다하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 중에서 중심과 반지름들을 다 연결을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이니까 두 변의 길이들이 다 주어진 4개의 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끼인 각들만 알면 되는 건데 끼인 각들만 알면 되는데 호의 길이의 B가 주어졌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의 B는 호의 길이의 B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5세타라고 두면 여기는 세타가 되고 여기는 3세타가 되고 여기도 3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합쳤을 때 몇 세타 이게? 12세타가 되는데 그게 360도랑 똑같은 거니까 세타는 몇 도? 30도. 그래서 여기는 15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90도, 여기도 90도.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야? 직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둘 다. 그럼 이제 얘 곱하기 얘 하면 인면적이 나오죠. 2분의 1 따로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얘 곱하기 얘가 이 면적이니까. 그쵸? 거기다 2분의 1 한 게.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라고 쓰는 거야. 36.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디예요? 여기 삼각형. 이랑 여기 삼각형. 여기 두 개 남은 거죠. 그럼 이제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 하면 돼. 그럼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 얼마? 6의 제곱 곱하기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랑 똑같죠. 성질에 의해서. 거기다 플러스 봐봐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에 6 곱하기 사인 30도.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지.
이제 툭툭 지워지고 얘는 36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18이 돼서 둘이 더하면 54가 되겠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29번을 볼 거예요. 29번. 29번. 자, 29번을 보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랬더니 가는 도함수 f'x는 f'x는 연속함수예요. 그럼 이제 떠오를 게 연속성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연속에 관련된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녀석의 정의 쓸 때 뭐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그리면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공식을 쓰는 게 있는데 그 공식은 우리가 A라는 점에서 우리가 연속인지를 확인해 볼 때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게 연속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저거 쓰는 거지 않을까? 그냥 도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는데 또 나왔어. 뭐가? 모든 실수 X. 그러면 빨리 뒤에 등식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얘는 X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식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x-1 곱하기 f'(x는 2f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할게. 왜?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빵이 되니까 f'x가 뭔지를 몰라. 그럼 0은 2f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4가 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f1은 얼마임을 2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구하려는 건 이제 가조건과 합세해서 조건을 써야 되니까 가조건이 뭐야?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해야 돼? f'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를 양면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x가 뭐일 때? 1이 아닐 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x가 1이 아닐 때는 얘를 뭐라고 쓰면 돼? x-로 나누면 x-1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f 2f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함수값 f'1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고 1일 때는 요거야. 그때 뭐가 보여야 돼요? 연속 조건이 보여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유리함수인데 1이 아닐 때 함수니까 1이 아닐 때 이 값은 분모가 빵이 되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되면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연속이 돼요. 그리고 1에서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f'x가 연속함수인지를 판별을 하려면 어디서만? 1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하면 되겠네. 그래서 빨리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그럼 1이야 1이 아닌 거야. 1이 아닌 거야. 그때 함수는 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f'x를. 그래서 x-1분의 뭐라고 쓰자고? 2f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되는 거가 f'1가 같다가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뭡니까? f'1이잖아. 근데 여기도 f'1이 보여줬고 이거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f'x를 구해서 x에다 1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아? f'1 자체일 가능성이 높아? f'1 자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극한으로 줄었으니까 이걸 미분계수 정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표현하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 빼기 f1 이런 구조잖아. 그럼 이제 아다리가 딱딱 맞는 게 뭐냐면 f1이 2니까 여기에 2fx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빼기 2f1을
F2를 해주면 2로 묶어주면 fx 빼기 f2를 x-를 나눈 저 꼬락서니까 나오죠. 그럼 식을 갖다 그냥 빼주면 안 되는 거 여기다 플러스 2f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이어서 써볼게. 그럼 첫 번째는 x-1분의 2 곱하기 fx 빼기 f1 여기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분류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다 마이너스를 묶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1분의 얘는 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고 f1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묶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미분계에서 정한 f'1이니까 2f'1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0분의 0꼴이잖아. 1을 집어넣는 거. 그럼 0분의 0꼴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죠.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쵸?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값이 f'1이랑 뭐가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1은 얼마나 되더라? 5가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 즉 항등식과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 얘만 가지고 푸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 문제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30번인데 자, 얘는 지금 당장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내용만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얘는 풀이만 보세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30번. 자, 로그 함수,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로그에 대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x라는 값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얘는 항상 정수 더하기 소수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다. 반드시 이 녀석을 이런 녀석을 꼭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 볼게. 자,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분. 자, 1보다 큰 실수 x라는 건 자, 얘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정수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0을 포함한 즉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저 x가 1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에 인지해두고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x, gx라고 했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똑같이 쓰는 거지. fx는 뭐라고? 음이 아닌 정수. 0과 자연수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해야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문제 조건에서 이런 게 주어졌네. f의 x분의 10의 n승은 g의 x분의 10의 n승의 n-1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곱을 an이라 할 때 최종적으로는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의 로그 an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됐나? 그럼 결국 an 구하라는 거죠. 전 녀석을 만족시키는 x값. 그러면 지금 이런 표현이 주어졌잖아. 그럼 이런 표현은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로그의 x분의 10의 n승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 값을 우리가 좀 로그의 성질을 써보면 로그 10의 n승 빼기 로그 x가 될 거고 자, 로그 10의 n승은 n 떨어지면서 n이죠 그냥? 그리고 빼기 로그 x가 되는 거야. 그때 로그 x를 위에서 뭐라고 넣었어? fx 플러스 gx라고 넣었으니까 얘 대신에 fx 플러스 g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m 빼기 fx에 빼기 gx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얘의 값인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 부분을 fx분의 10의 n승에 넣는 거고 소수 부분은 g의 x분의 10의 n승에 넣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값이 gx가 지금 0부터 1까지인데 여기 사이에서 정수, 얘가 만약에 정수일 때면 이 자체가 정수죠. 그치? 그러면 얘가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g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0이면 n-fx라는 값 자체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봐봐.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할 때 로그 x랑 fx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죠 지금? 이해했지? 이게 뭐라고? 얘라고. 그럼 저기다 좌변에다 집어넣으면 m 빼기 fx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소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소수 부분 안 생겨. 얘가 정수 0일 때를 생각했어. 맞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0이 되겠죠. 소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변이 0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는 뭐가 되면 알 수 있어? n이 되면 알 수 있으니까 로그 x는 바로 fx랑 똑같은데 n이라 했으니까 이때 x 값은 10의 n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구한 거예요. 자 기억해놓자. 하나 중에 뭐라고? 10의 n승 하나 있어. x 값 중에. 자 이번엔 똑같이 하고 이제는 0일 때도 있지만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 생각해? 두 번째로는 gx가 0보다 크고 1 사이에 있는 소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정수 빼기 정수에다 어떤 소수값을 빼준 거예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3 빼기 2가 있고 빼기 2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얘고 소수 부분은 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소수 부분은 여기다 플러스 1을 해도 무조건 양수인 녀석이 소수야. 양수인 부분. 그러니까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게 이 부분이 정수고 이 부분이 소수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고 식이 안 변하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면 f의 x분의 10의 n승 이게 정수분이야 얘.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m 빼기 fx 빼기 1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x분의 10의 n승은 소수 부분인데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1-gx라고 쓰는 거야. 그걸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라고. 그대로 저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좌변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m 빼기 fx 빼기 1은 우변에 1 빼기 gx에다가 곱하기 n-1이 있어. 자 오른쪽을 좀 정리해주면 1 곱하기 하면 n-1이 되고 마이너스 gx에 n-1이 되죠. 그럼 n-n 똑같은 건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는 둘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곱하기 해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gx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근데 fx가 우리가 뭐라 했어? 정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요 녀석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2 이상이니까 얘 뭐예요? 정수예요. 그러면 gx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봐봐. gx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요 녀석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gx 곱하기 양쪽에다 n-1을 곱한 녀석도 부등호가 생기겠지? 여기다 지울게 이제. 그러면 n-1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0과 n- 사이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이 다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정수가 되는 게 0은 안 들어가죠. 여기 등호를 뺐으니까 여기다 n-를 양쪽으로 곱해주는 거야.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 3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얘보다 하나 적은 n-2까지가 얘가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x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gx를
gx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n-1분의 1 이거 아니면 n-1분의 5, 2 이거 아니면 n-1분의 3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n-1분의 n-2까지가 gx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거 뭐야? x 값이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낸 거야. 그러면 이제 로그 x가 fx 더하기 gx인데 fx가 뭐라 그랬어요? gx 곱하기 n-1이지? 그럼 gx 곱하기 n-1에다가 더하기 gx라는 게 로그 x인데, 그쵸? 지금 보시면 얘 플러스 1 해주면 얘는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n 곱하기 gx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가 되는 거야. 로그 x. 근데 gx는 하나 값이 아니에요. 여러 개야. 그러면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을 다 곱한 게 an이라고 했어. 그럼 이 값이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될 수 있어? n-1분의 n 또는 n-1분의 2n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n-1분의 뭐야? n 곱하기 n-2 여기다 다 n씩 곱해주는 거야. 그게 로그 x 값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 값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지울게 이제. 자, 로그 x가 n-1분의 n이면 x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 10의 n-1분의 n이 될 거야. 그리고 10의 뭐 n-1분의 2n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의 n-1분의 n 곱하기 n-2 거기다가 얘 추가적으로 10의 n승까지 있어. 그래서 an은 이 모든 x 값들의 곱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 다 곱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는데? 10의 미치 같은 곱은 지수끼리 합이니까 n-1분의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n 더하기 2n 더하기 3n 더하기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n 곱하기 n-2 더하기 얘는 n-1분의 n-1의 n이잖아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 이렇게 쓰면 되죠. 그게 an이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로그 an을 구하는 거네. 그럼 여기다 로그를 씌워요. 이렇게. 여기다 로그를 씌워. 그럼 얘 앞으로 툭 떨어지면서 결국은 앞으로 툭 떨어지면서 내가 구하려면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라는 녀석은 결국 이거 구하는 거잖아. 아,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 로그 a는 n-1분의 n 더하기 2n 더하기 3n 더하기 땡땡땡 해서 n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차피 n들은 다 곱해져 있으니까 n-1분의 n을 묶어주고 남은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n-1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정의 내려 2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1부터 n-1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항의 개수 n-1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더한 거. 왜냐면 k 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에다 항의 개수 1 더한 거잖아. 얘는 1부터 n- 항의 개수가 n-1이잖아. 거기다 항의 개수 1 더하면 n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최종적으로는 2분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시그마 n은 어디부터? 2부터 10까지의 2분의 n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시그마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 있으면 이 값이 얼마냐? 385죠?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하면 이게 385가 나옵니다. 자, 얘를 갖다가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얘는 2항부터 10항까지 1항으로 바꾼 다음에 그쵸? 얘를 이렇게 둘게. 1항으로 바꾼 다음에 1항만 여기 첫 번째 집어는 2분의 1만 이렇게 빼주면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합해서 1항을 빼니까 2항부터 10항까지 가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제곱이 1항부터 10항까지 n제곱이 얼마나 했으니까 385를 했으니까 여기다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걸 다시 뒤에서 2분의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얼마? 384가 될 거고 이걸 계산하면 192가 바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면 킬러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맞추자는 게 아니야. 일단 보면서 자꾸 눈에 익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똑같이 한 번만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얘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개념과 연관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더 풀어보든지 아니면 두세 문씩 더 풀어줘야 내가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제대로 모르고 있고 개념을 제대로 내가 이걸 파악을 못했는지 아니면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볼 때 그걸 적용을 못 시켰는지를 보면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적용을 못 시켰다는 얘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개념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 개념 공부를 빨리 순서도 있게 흐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